유튜브를 보면 3개월 만에 유튜브 편집자 되는 법, 유튜브 편집자로 월 500 버는 법, 이런 영상들은 참 많아요. 이 유튜브 시장에 편집자가 정말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너 주변에 좋은 편집자 없어?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이번 주만 해도 대표님 3분한테 똑같은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분명 편집자 시장은 레드오션인 것 같은데 왜 대표님들은 편집자를 구하기 어려워하시는 걸까요? 바로 실력이 좋은 편집자를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전에 월급쟁이 부자들이라는 회사에서 유튜브 파트 팀리더를 맡았었는데요. 하루에 많게는 3개까지 매일매일 송출을 해야 했기 때문에 외주분들과의 협업이 필수였어요. 그때 좋은 외주 편집자분을 모으기 위해서 정말 많은 소통과 면접을 진행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송출하기 급급하니까 편집만 할 줄 아시면 무조건 진행을 했었는데요. 막상 그렇게 구하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꽤나 많았어요. 뭐라고 콕 집어 말하기에는 묘하게 퀄리티가 낮다라던가 아무리 수정을 해도 퀄리티가 좋아지지 않는다라던가 지금 편집자님과 내가 의사소통이 잘 되고 있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약 10분 정도의 외주 편집자분들과 협업을 하고 나서야 좋은 편집자분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때 만났던 편집자분과는 2년 넘게 협업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직접 경험하고 깨달았던 좋은 편집자 구하는 법 4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 중요한 조건 4가지를 모르신다면 정말 시간과 돈을 그대로 날리시게 될 거예요. 사실 사람 구하는 것도 어렵고 개당 단가도 높잖아요. 오늘 내용은 외주를 구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유튜브 PD 채용을 계획하시는 분, 유튜브 PD로 취직을 준비하시는 분 모두에게 도움이 될 내용일 것 같아요. 그럼 시작할게요. 첫 번째, 기획을 해본 경험이 있는 분과 함께 하세요. 기획과 촬영은 내가 하니까 편집만 할 줄 아는 사람을 구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편집만 할 줄 아는 사람과 기획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퀄리티가 정말 천지차이입니다. 제 생각에는 큰 틀 안에서 기획 안에 편집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처음에 의도했던 기획이 끝단에서 잘 구현이 되려면 기획, 촬영, 편집이 정말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편집만 할 줄 아는 분은 반만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편집만 해본 사람과 함께 일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기획하셨던 그 의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확률이 정말 높아요. 기획에서는 분명 감동을 주고 싶었는데 편집에선 그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예능형으로 바꿔서 편집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건 실제 제 경험을 말씀드린 건데요. 그때 제가 외주 편집자분한테 왜 이렇게 편집을 하셨나요? 라고 여쭤보니 요즘에 유행하는 편집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그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제 기획 의도와는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의도했던 편집 방향과는 정말 달랐습니다. 기획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편집하는 사람이 정말 최악의 편집자예요. 기획을 할 줄 아는 분은요, 사실 편집에 대한 책임감도 정말 남다르십니다. 실제로 편집만 해보신 분은 단순하게 컷을 잘라서만 전달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기획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은 이 기획 의도가 잘 살 수 있도록 영상의 순서를 바꾼다라든지 한 문장을 가져와서 그 의도를 조금 더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편집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편집 자체에 의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단순하게 컷을 자르는 거에만 집중하세요. 중요한 건 컷을 잘라서 전달줬냐가 아니라 내가 기획한 것이 잘 반영됐느냐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편집자라는 단어보다 PD님이라는 단어를 훨씬 좋아해요. 단순히 편집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첫 단부터 끝단까지 잘 연결시킬 수 있는 PD님을 잘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을 만나게 된다면 나중에 꼭 페이를 높여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것도 중요해요. 어떻게 기획까지 했는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냐면요. 포트폴리오에 편집물만 있는지 기획까지 참여한 작업물이 있는지 꼭 확인해주세요. 내용이 적혀있지 않다면 질문을 통해서 그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편집에서 중요한 건 무엇인지 한번 물어봐주세요. 대답을 못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쭉 리니어하게 편집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분과 협업을 한다면 기대하는 퀄리티도 안 나올 뿐더러 오래 협업하기 어려울지도 몰라요. 꼭 기획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과 협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데드라인을 잘 지키는 PD님과 함께 하세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게 이 시간 약속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약속한 그 기일에 정확하게 전달 주시는 것이 정말 베스트이겠지만 다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수하는 일도 당연히 생기겠죠. 특히 편집이라는 것은 시간만 봤을 때 1시간짜리라고 해도 그 촬영물 안에서 어떤 변수가 있을지 편집을 해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출연자가 생각보다 말을 절어서 덜어낼 곳이 많다라든지 화면 녹화를 했는데 마우스 커서가 같이 녹화가 안 돼서 하나하나 체크하는 그래픽이 들어가야 된다든지 침소리나 딱딱거리는 소리가 많이 녹음돼서 그걸 다 걷어내야 되는 작업을 일일이 해야 된다든지 정말 알 수 없는 변수들이 많은데요. 이 날짜를 완벽하게 맞추느냐가 아닙니다. 사전에 스케줄 변동을 잘 공유해 주시는 분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구체적인 이유를 붙여주시는 분이 좋습니다. 이 편집일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많이 요구하는데 생각보다 이 부분에서 능숙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클라이언트 분들이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소통하시는 분을 찾으세요. 변명만 늘어놓는 분이 아니라 구체적인 이유를 알려주시는 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때 마감 일정을 미리 알려주시는 분이 좋습니다. 물론 일정을 자주 바꾸시는 분은 책임감이 높지 않은 분이실 수도 있으니 그 부분은 주의해주세요. 중요한 건 시간 약속과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 두 가지를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 정돈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분인지 확인하세요. 우리가 영상 편집자와 함께 협업을 하게 된다면 포트폴리오를 받게 되잖아요. 그때 영상들의 디자인을 유심히 봐주세요. 저는 컷 편집만 맡길 건데 꼭 디자인 능력을 봐야 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수많은 편집자분들과 협업하면서 쌓인 빅데이터에 의하면요, 이론이 아니라 직감적으로 디자인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시는 분이어야지 센스 있게 하시는 확률이 높더라고요. 제가 디자인 전공을 해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민감하게 보는 걸 수도 있지만요, 요즘에는 영상 안에 디자인은 필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같이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화려한 디자인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자막만 하나 있더라도 그 자막의 폰트, 크기, 컬러, 자간 이런 것들이 깔끔하게 잘 정돈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요즘엔 프리셋들도 많이 공유되잖아요. 그 프리셋을 활용해도 좋아요. 대신 그 프리셋을 예쁘게 활용을 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프리셋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더 촌스럽게 혹은 정신없게 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라면 전체적인 편집 센스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화려한 디자인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느냐를 봐주시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면접 볼 때 참고하는 하나의 능력 같은 건데요. 전전 회사에서 저희 팀장님 같은 경우는 손그림을 그리시나요? 라는 질문을 하셨다고 해요. 그것이 그분만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질문인 거죠. 그 회사는 아기자기하고 섬세함 이런 능력을 요구하는 영상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손그림을 취미로라도 끄적이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감수성이 더 충족되겠구나 라는 본인만의 질문을 만드신 거죠. 제가 느꼈을 때 영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센스 있는 분을 구하려면 잘 정돈된 디자인을 하실 수 있는 분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대표님들이 보셨을 때 나쁘지 않은데? 하는 정도면 괜찮아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폰트는 괜찮은지, 폰트 크기는 괜찮은지, 폰트 컬러는 괜찮은지, 자간 행간은 괜찮은지 전반적인 레이아웃의 형태를 봐주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 콘텐츠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외주 편집자분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지원처럼 일하는 걸 기대할 순 없지만 진짜 콘텐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천성적으로 더 잘 만들고 싶고 더 좋은 결과를 내고 싶은 게 어쩔 수 없는 욕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업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라고 의견을 내주시는 분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 같더라고요. 데이터적인 관점에서 의견을 덧붙여 주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콘텐츠를 좋아하시는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분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구성원으로서 협업할 가능성이 높아요. 채용도 할 수 있고요. 채용까지는 아니더라도 프로젝트를 함께하는 팀원으로서 정말 큰 역할을 해주실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는 정말 사람이 귀해지는 시대인 것 같아요. 동시에 그런 귀한 분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것 또한 능력일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콘텐츠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냐면요. 첫 번째, 평소에 어떤 콘텐츠를 즐겨보는지 물어보세요. 어떤 답변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바로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면 콘텐츠 덕후일 확률이 낮아요. 정확한 콘텐츠명이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 자체에 당황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에요. 두 번째, 그분이 편집한 영상을 유튜브 채널 안에서 본 분인지 확인해보세요. 단순히 편집만 하시는 분은 내가 편집을 다 쳐냈다 자체에만 의의를 두기 때문에 다시 그 채널에 들어가서 본인의 작업물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콘텐츠를 좋아하고 잘하고 싶어하고 능력 있으신 분들은 본인의 작업물이 잘 유튜브에 송출이 되었나 한 번씩 꼭 확인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댓글 반응을 보고 이런 기획 의도가 잘 안 나왔네 이런 것을 꼼꼼하게 체크하십니다. 그런 분들은 콘텐츠 덕후일 확률이 정말 높습니다. 꼭 붙잡으세요. 지금까지 좋은 PD님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 가격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PD님을 모시려면 어쩔 수 없이 그만한 대우를 해드려야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저는 어떨 때는 이 편집 일이 디지털 막노동이라는 생각도 하곤 하는데요. 시간과 노동을 그대로 맞바꿔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밤을 새야 할 때도 있고요. 정말 이상한 사람을 이미지 좋게 새롭게 만들어야 할 때도 있고요. 3시간짜리 촬영분을 겨우겨우 편집해서 10분으로 줄이고 10분 단가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콘텐츠로서 좋은 메시지를 세상에 널리 알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마 많은 PD님들이 저와 비슷한 생각이시기 때문에 이 일을 계속 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좋은 PD님을 구하려고 마음먹은 대표님들이시라면 절대 무조건적으로 단가를 낮추려고만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운이 좋게도 저평가되어 있던 PD님을 만나셨다면요. 그만한 대우를 꼭 해주세요. 반대로 페이가 높다고 해서 실력이 좋은 분은 또 아니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단순히 경력이 오래되어서 페이가 비싼 경우도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야든 경력이 오래됐다고 해서 실력이 비례하는 건 아닌 것처럼 이 영상 일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이 4가지를 체크하시고 좋은 편집자분들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거꾸로 읽어보면 좋은 편집자 되는 법이기도 해요. 이 4가지 중에 내가 놓친 건 뭐였는지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앞으로도 좋은 PD가 될 수 있는 좋은 콘텐츠 만드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